1557년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프랑스를 직접 방문해서 행사를 열었고 그 자리에는 패배한 프랑스의 귀족들과 장군들도 참가해야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은 유럽의 패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펠리페 2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신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펠리페 2세는 곧 유례없는 크기의 새로운 궁전 겸 수도원을 짓기로 계획하는데 이것이 엘 에스코리알이라고 불리게 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펠리페 2세와 스페인 정부가 사실상 파산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전쟁 중에 빚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자 지불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끝에야 전쟁 수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의 최측근 중 한 명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신의 뜻이라는 근거로 이 전쟁이 돈이 없이 수행되었음에도 승리했다는 사실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는 북프랑스에서의 자축 이후 원래 예정되어 있던 파리로의 진군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펠리페 2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근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군주들이 큰 빚과 그로 인한 이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중세 기사들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병이 필요했는데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동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격언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펠리페 2세는 1556년 왕위에 오를 때부터 이미 700만 두카트에 달하는 큰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나마도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일명 신대륙이 발견되고 스페인이 먼저 항해 활동을 벌인 이후 이곳에서 은을 비롯한 귀금속이 계속해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펠리페 2세가 유럽 곳곳의 자본가들로부터 돈을 계속해서 빌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인데 자본가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현금이 아닌 은으로 돌려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우크스부르크 지역에 기반을 둔 푸거 가문이었고 이탈리아 지역의 많은 은행가들도 스페인 정부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펠리페 2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이자 지불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빚에 대하여 연간 5% 정도의 이자를 장기적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임의대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최소한 10%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를 채권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발표는 당시 유럽의 금융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제노바를 비롯한 이탈리아 금융계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곳에 파견된 스페인 관료들은 제노바가 입장을 바꿔 프랑스의 편에 서지는 않을지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은행들 또한 마음대로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스페인 정부에 돈을 빌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자율이 변경되자 분노한 투자자들을 상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노바의 은행가들은 펠리페 2세와 새로 협상을 맺고 은을 비롯한 귀금속을 자유롭게 수입하고 수출할 권한을 일시적으로 얻는 조건으로 돈을 더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스페인 내에서의 물가 상승을 불러왔고 많은 스페인 사람들의 분노를 낳았습니다. 펠리페 2세의 금융정책을 자문하던 이는 어떠한 돈도 국가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인 1560년 펠리페 2세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다시 한번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났지만 펠리페 2세가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번에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신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펠리페 2세가 이번에는 이교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와중에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5%로 바꿨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스페인 정부의 재정이 너무 파탄난 상황이라 돈을 빌리자마자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자 지불을 중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난 채권자들을 달래고자 펠리페 2세는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했고 이번에는 스페인 정부 채권을 팔 권리를 줘버렸습니다. 제노바의 은행가들이 이 권리를 최초로 획득했고 곧 유럽의 나머지 채권자들도 이 권리를 얻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금융계에서는 스페인의 채권이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했고 제노바의 은행가들은 이 과정에서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막대한 이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지역의 푸거 가문에게는 이 과정이 의심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는데 실제 현금보다 종 이상의 돈이 더 많아 보인다고 한 직원이 스페인 정부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단기로 진 빚과 장기로 진 빚을 계속 조정하면서 그때그때 이자를 갚고 상황을 넘기는 데 급급했고 따라서 상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66년 스페인의 통치하에 있던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난 것은 안 그래도 불안한 스페인의 재정 상황에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 불리게 된 이 전쟁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8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안 그래도 부족한 스페인 정부의 재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네덜란드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돈을 더 빌려야 했고,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가격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금과 은의 수출권과 채권의 판매권을 지속적으로 양보해야 했습니다. 16세기 중반과 17세기 초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일명 대항해 시대로서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의 해양 국가의 각축전이 펼쳐진 세기로 알려져 있지만, 20세기 프랑스의 최고의 역사학자 중 한 명인 페르낭 브로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기를 제노바의 세기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와의 전쟁 때문에 자국 내에서의 증세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카탈루냐 지역에서의 증세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은 유입으로 인해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증세까지 요구하자 민심이 파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파탄나버린 재정에 스페인 정부는 1575년 또다시 이자 지불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노바의 은행가들은 네덜란드 지역의 스페인 병력에게 자금 지급을 중단했고, 이는 곧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전쟁이 더 이상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이제 자신의 국가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자본가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못한 스페인 용병들은 네덜란드에서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지역을 약탈해버렸고, 이 과정에서 무려 7,000명 가까이 학살당하면서 전 유럽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펠리페 2세의 야심이 이렇게 지속적인 재정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580년 포르투갈의 왕이 사망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국이 통합되었을 때 펠리페 2세가 발행한 기념 주화에는 세상조차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펠리페 2세의 전 지구적 야심 혹은 망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1580년에는 개신교 여성이 통치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잉글랜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두가 이름을 들어본 무적 함대를 건설했지만 이 공격은 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만 1000만 두카트의 빚을 더 갚게 되었습니다. 펠리페 2세의 후임으로 왕이 된 펠리페 3세는 더 악화된 상황에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신대륙에서의 지속적인 은유입으로 인플레이션도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600년 이후에는 은유입도 은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높아진 물가에 비해 수입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전성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17세기에만 스페인 정부가 5차례 더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높아진 물가와 파탄난 재정 상황에서 증세까지 할 때 스페인 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카탈루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봐야 했고, 이 때문에 이제 불만을 품은 이 지역에서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통합되었던 포르투갈 왕국도 다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16세기를 영토적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스페인의 전성기라고 본다면, 이 확장의 동력, 즉 급격한 재정 소모 안에 전성기의 종말도 예고되어 있었던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